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지문을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 시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낯설고 생소하고 이제 뭔가 어려워 보이는 지문이 내 눈앞에 그 당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여서, 그리고 그 당일 내가 마주한 지문이 내가 평소에 접하던 지문과 굉장히 다르고 되게 난해하고 생소하고 혹은 떨려서 잘 안 읽히는 그런 당혹감을 시험 당일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언어 시험을 대하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일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언어 지문에 대한 독해가 흔들림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썩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 스킬이 있고, 그에 따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자주 출제가 되어서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등등 문제풀이에 맞고 그 각종 시험에 맞는 기출 포인트들을 잘 습득하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데, 그보다 제가 먼저 앞서 말했던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운 지문을 단위를 맞닥뜨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핵심에 따라 정보를 처리해라 라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부가적 정보, 뭐가 부가적이고 뭐가 핵심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즉 모든 문장 있잖아요. 그 모든 문장을 다 끌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 즉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는데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너 무엇을 말하려고 이 문단을 썼니? 라고 했을 때, 이 지문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이 문단을 썼구나 라고 했을 때 하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이 핵심은 파악하고 이해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얼마나 어려운 지문이 나오든지 그 문단이 결국엔 뭘 말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많아봤자 2줄 그리고 한두 줄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아무리 고난도 지문이어도 어떤 문단이어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가 그 문장이 한 5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한 문단에. 그래서 이 모든 문단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 중에 한 70% 정도만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반드시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 핵심들을 다 잡아내서 이 핵심들을 잡아내면 저절로 이 핵심들의 연결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는 지문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고난이도 지문이어도 이 문단별 핵심을 파악하고 이 일을 연결해서 이 지문이 결국 뭘 말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적어도 이 한 지문에 딸린 문제가 리트에서는 이제 3문제이고 언어 논리 피셋의 언어 논리에서는 아마 1문제에서 2문제 정도이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3문제에서 뭐 5문제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이 중에 80% 문제는 풀 수 있게 됩니다. 타임 어택의 성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언어 시험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타임 내에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핵심을 찾아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이 언어 시험의 어려운 점이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핵심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길을 잃지 않고 지문을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독해는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문제는 80% 혹은 만약에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해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해는 구체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단을 읽고 추상적인 형태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단을 읽고 되게 직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구나를 되게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이해가 못 나가고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핵심에 대해서 그럼 한 60%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언어,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험은 리트라는 법학 적성 시험의 언어 이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험의 특성을 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시험이 아니기도 하며, 결국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맞추는 것이 핵심인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어려운 지문, 우리가 사실은 되게 읽어 내려가면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는 지문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언어에는 10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40% 정도가 답답한 느낌을 이제 수험생들에게 안겨주면서 지문 전개를 해나가는데, 이런 지문을 마주했을 때 겁을 먹지 않고 결국 핵심을 파악해서 연결하면 나 이 지문은 70%는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갖고 이해를 마주한다면 지나치게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시험 중간중간에 이런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이제 유리한 문제 풀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접근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40% 정도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40% 정도의 그 고난이도 지문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지나치게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왜? 결국은 이 문단에서 핵심을 찾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중에 한 2문장, 뭐 3문장 정도, 한 문장 정도 어떤 특정 문장에 꽂혀서 이게 왜 이해가 안 가지? 라고 곱씹고 있거나 계속 되돌아보는 면서 시간을 날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 지문 접근 방법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이 2020학년도 1번에서 3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뭐 스킬적으로 문제를 어디에 초점 맞춰서 기출에는
선지에 어떤 게 자주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무엇을 좀 중요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문이 나오든 핵심에 맞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2020학년도 언어 이해 지문을 이제 홀수 번호로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법학 지문을 가져왔어요. 이 지문을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량으로 시간 딜레이를 겪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지나치게 당황하지 않고 지나치게 시간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핵심에 맞춰서 정보 처리하는 독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